최근 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면 반박하며 해당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대가 속초 옛 동우대학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 논란입니다. 학교가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제와 수익용 재산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는 산림과 농업, 환경과 군사 등의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봉보살입상이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됩니다. 금봉보살입상은 8에서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66.7cm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도교육청은 특혜 논란 등 중대한 의혹은 해소된 만큼 예산 편성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자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억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수 조달 제품을 사용하라는 도교육청의 권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군에 이러한 업체를 좀 지원해달라, 계약 좀 해달라 이런 내용밖에 그건 저절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자칠판 보급에 대한 효과 분석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청 사업 중에서 이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사업 맞고요. 네네. 예, 이거 다 도민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진행한 곳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분석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심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의 총 예산은 4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각 학교에 배정한 예산을 개별로 따져보면 심사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학교 내려보냈잖아요. 그 금액을 본다면 그건 작두 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 반박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조달 우수 제품을 권장한다고 그랬지 꼭 요걸 찍어서 사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도교육청은 일감 몰아주기 등 중대한 의혹은 해소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서 간에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도라든가 효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올해 안에 전자칠판 보급률을 7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학급수 대비 전자칠판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51%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폐교한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학 부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학교 용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건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설립 당시 속초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제와 수익용 재산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격앙된 반응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학 캠퍼스가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대학 건물들은 대부분 문이 잠겼고 내부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집기들만 쌓여 있습니다. 1983년 속초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연
옛 동우대학 캠퍼스 모습입니다. 해당 학교는 1998년 동우대학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3년에는 같은 학교법인 경동대로 통합하면서 사실상 폐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 경동대가 이달 초 입찰 공고를 내고 옛 동우대학 학교 용지와 온천지구 부지 등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42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옛 동우대가 경동대와 통합하면서 문을 닫은 뒤 강이동 건물은 모두 폐쇄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이 같은 교육시설 건물 14동도 이번 매각 대상으로 공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매각 예정 가격을 총 855억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특히 학교 부지 바로 앞에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철도 속초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속초 역세권 개발로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점도 매각 공고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관련법에 따라 교육부 처분 허가를 받아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오는 7월 4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그거를 제3자가 인수를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학교법인은 그거를 매각을 하면은 그 돈으로 학교에 투자가 되니까.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속초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980년 학교 설립 당시 속초시가 대학 유치를 위해 시유지 약 18만 제곱미터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유지 매각 대금은 약 1억 3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2,300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2013년 동우대가 폐교하자 지역사회에서는 환매권을 발동해 매각된 시유지를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 매각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한 것 같지는 않고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매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속초시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속초시 번영에는 20일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학교 용지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이와 관련해 21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오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는 산림과 농업,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 단지 조성을 기존 송정동 주거지에서 LS 전선 부지 좌측 송정동과 나안동 일대로 선회해 항만형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추진하는데요. 또 올해 진행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 특화형 항만배후 단지 지정 특례를 반영해 중소형 부지도 항만배후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재선충병 방제 잔여량과 추가 발생량에 대해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등 방제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도는 올해 4월까지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지상 항공 예찰과 방제 사업 설계 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재선충병 전량 방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20일 2025년 국비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5,500억 원인데요. 춘천시는 후평동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강촌리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중앙부처를 찾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춘천시 6개 대학이 대학 도시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6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 연합축제, 대학별 특화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또 2025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뺑소니 용의자를 쫓던 경찰차를 보고 놀라 도망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혀 국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속초시 노악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차로 보행자를 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고 있으니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이 순찰차로 현장 인근을 살피던 중 용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2명을 발견해 검문에 나서자 이들이 달아났고 200m가량 추격전 끝에 A씨가 붙잡혀 출입국 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아닌 단순 불법 체류자였으나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착각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악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피의자 B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B씨의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곳을 떠올리면 보통 경주를 생각하실 텐데요. 강원도에서도 국보급 불상인 설리먼터 금동보살입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 전시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란한 금빛 속에 온화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지난 2015년 양양 설리먼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입니다. 8,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66.7cm로 출토지가 명확한 보살입상 중 가장 큽니다. 강렬한 금빛에 매료돼 보살상을 살펴보다 보면 통일신라인들의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꽃봉오리 장식이 달린 목걸이부터 머리에 쓴 관은 모두 따로 제작돼 걸쳐져 있습니다. 보살상 뒤에 세워진 광배에서는 수천 년 전의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박이 붙어있는 종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상 뒤에 주조한 다음에 구멍이 남는 부분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는 통일신라 성 중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살상은 지난 2015년 흙 속에서 발견된 이후 수년간의 복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한 겹씩 녹을 제거하는 데만 4년이 걸렸습니다. 부처와 보살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을 조형화한 광배는 흩어진 금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춘 끝에 복원됐습니다. 설리먼터 금동보살입상은 대자와 광배, 장신구까지 갖춘 유일한 보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올해 초 보물 등재를 신청했고 보물로 지정되면 국보 승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년의 때를 벗고 금빛 모습을 되찾은 설리먼터 금동보살입상. 오는 7월까지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입장권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모바일 카지노 발권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모바일 카지노 발권 시스템을 통해 카지노 입장 고객은 발권 창구에서 대기하지 않아 입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모바일 발권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한 후 입장료 9,000원을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